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9월 8일입니다. 그죠? 오늘은 이 5G 관련 호재가 노출된 이후 대부분의 5G 관련주들이 음봉을 맞았죠. 그죠? 아침 갭 상승 이후 음봉을 맞았습니다. 자, 그 이후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 흐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그죠? 어떤 부분이 아쉬운 거냐면, 시장이 사실 이 5G와 관련된 이 결과는, 제가 이 김기수의 팩트체크, MTN, 이 금요일 10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결과는 금요일 저녁에 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뉴스 부분을 삼성전자가 자율공시를 통해서 월요일날 장마감 이후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5G 장비 미국 수출 8조 했다, 잭팟이다, 뭐 이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예요? 월요일날 상승했었던 5G가 화요일날 오늘 또 갭상승을 하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다 매도로 일관했죠. 그죠? 단기 호재 부분. 이제 호재에 매도해라. 호재의 비중을 축소해라. 한 부분을 기관과 외국인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뉴스가 우리가 뉴스를 판단할 때도 이거예요. 호재가 반영이 안 된 주가는 호재 뉴스가 뜨면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올라가지만 미리 주가가 올라와서 그 호재에 대한 예상을 하고 주가가 올라왔으면 선도 세력은 단기 매도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 5G와 특집을 통해서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주파수 경매 기대해라, 기대해라. 기대하고 먼저 샀던 사람들이 결과 발표 나면서 좋은 이야기 나오니까 비중을 축소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86개 부품 장비 업체가 좋아질 거고 실적이 나아질 건데 왜 기관과 외국인은 단기 매도를 할까? 초보 투자가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주를 한결 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통신과 관련 5G 쪽 라인 부분의 리드 타임은 9주에서 12주 정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가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된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3, 4분기는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4, 4분기 정도 돼서야 조금 실적이 반영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리드 타임이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KMW나 HFR의 수혜는 더 확실하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KMW와 HFR이 가장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삼성전자의 공시가 조금 개인 투자가들을 자극한 거죠. 뭐냐? 즉 이미 금요일 날 상승을 했고 그래도 KMW는 양반이에요. 그죠? 월요일 날 이익 실현하고 이 기관이 이익 실현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그 공시를 내면서 이 5G 관련주들이 아침에 KMW는 양반으로 갭을 떴죠. 잘 보시면 다른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은 이만큼 갭상승, 그죠? HFR 갭상승 이만큼, 그죠? 이만큼씩 갭상승을 떴어요. 3, 4%
5% 이상 뜬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다 음봉을 맞은 거예요. 왜? 이미 그 기대치로 1단 상승하고 2단 상승을 갖고 온 건데, 그죠? 자, 대부분 5G가 마찬가지입니다. KMW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67,000원에서, 그죠? 이 89,500원까지 얼마예요? 67,000원에서 22,500원이 올라온 겁니다. 이제 단기에, 뭐 여기 조금 쉬었다 해도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 주파수 경매 결과가 나올 거다. 나올 거다 한 기대로 나오면 팔려고 기관들이 매집해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왔으니 한번 때려서 이익 실현한 거고. 자, 이 종목의 단기 추세입니다. 자, 하단선과 추세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 그리고 중심 라인에 대한 부분 여기저기죠. 자, 이제 내일에 대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1% 내외라면 요 8만원 부분에서 접근하면 된다. 그런데 마이너스 2% 이상 떨어진다면 뭐예요? 이 중심 하단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왜냐? 종목이 추세 라인에 들어올 때 얘가 뭐예요? 상승하고 약간 오버슈팅 한 다음에 내려왔다가 옆으로 또 행보하다가 우상향하면서 행보하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시장에 따라서 이제 좀 조금 과매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죠? 그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만이 아니라 시장에 따라서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22,000원 정도 요번 국면에 상승을 했다. 거기에 3분의 1 정도의 가격 라인은 어디냐? 그죠? 22,000원에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7,000원. 그거 82,500원. 그죠? 82,000원. 오늘 종가 라인 부분 정도가 1차 지지 라인이네. 그죠? 요 라인이. 그럼 50% 되돌림이면 22,500원이니까 11,000원 뺀다리면 뭐예요? 78,500원. 78,500원이면 요 정도네요. 그 양봉이 발생했던 지점. 그죠? 요 정도 지점. 3분의 2 되돌림이면 그죠? 22,000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3분의 2다. 그러면 얼마예요? 14,000원을 빼면 75,500원. 그죠? 요 정도 자리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3분의 2의 되돌림.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가가 일정 정도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의 되돌림을 하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 그리고 보통은 50% 정도의 되돌림을 하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 3분의 2의 되돌림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3분의 2 되돌림 위에 21 이평선이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다. 미국 시장이 1% 이내로 시작을 한다면 내일 마이너스 출발하는 구역에서 이거나 8만원 내외 부분에서는 매수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한다. 그렇다면 뭐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기 77,000원과 78,500원 요 라인 부분에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게 낫겠죠. 그런 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근데 그렇게 샀는데 이렇게까지 더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는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고 여기서 돌아가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죠?
그 5G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죠? 그러니까 예상 범위를 내가 어느 정도 천주를 매수할 거냐, 매수를 하면 분할해서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어떤 가격 부분에서 매수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가운데 이건 예상이고, 거기에서 뭐예요?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죠? 오늘처럼 개인만 죽으라고 산다? 그러면 가격을 좀 밑에서 살 생각을 하는 거고, 그죠? 외인이나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설정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사는 거고,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감으로, 그냥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HFR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수혜를 본다고 그랬죠. 그죠? 이 종목도 단기간에 사실 급등한 부분이죠. 금요일 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월요일 날 5G 관련 뉴스 흐름으로 상승을 했는데, 뭐예요? 삼성 그 버라이전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갭 상승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쫓아가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그죠? 여기서 오늘 아침 시초가에 매수를 하는 들어가신 분이라면 주식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요 34,000원 라인에서, 그죠? 여기 시초가가 얼마인가요? 한 44,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죠? 44,000원, 44,250원이었네, 시초가가. 여기를 이렇게 급등한 부분을 쫓아서 추격 매수한다? 이건 아니죠. 행위가 잘 잡아서 위에 올라간다 해도 너무 확률이 적은 데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44,000, 이 가격 라인에 사신 분들은, 오늘 산 사람들은 거의 다 물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45,900원서부터 시초가 44,200원부터, 이걸 이제 한번 분봉으로 볼까요? 30분 봉으로 보면 오늘 매수했던 사람들 거래량이 최고 많은 지역이 여기네요. 그죠? 이건 당분간 뭐에 저항선이 된다. 그죠? 44,250원을 뚫기가 상당히 버거워졌다. 왜? 거래량 여기에 개인들만 왕창 샀으니까. 그지? 이게 개인 주식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개인만 사서는 잘 못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야지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얘도 가격 라인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얘도 여기 이 가격 라인에서 보게 되면 요 34,000원에서 46,000원까지 편의상 이제 그렇게 절삭을 해서 하면, 얘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3분의 1 지점과 50% 지점, 그리고 3분의 2 지점. 그럼 답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은 이제 34,000원에서 46,000원이니까 12,000원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이것까지도 사실 계산을 해야 돼요. 왜? 아까 KMW하고 같은 맥락이라면 이만큼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얘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고점을 오늘 처음 돌파한 거고, 뒤늦게 다른 5G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이 추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잘 보시면 그 전에 올라온 곳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기본 추세예요. 사실은 크게 보기도 해야 됩니다. 길게 보기, 참 크게 보기보다 이게 기본 추세였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종목이 이미 2019년부터 이렇게 큰 파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 그죠? 이거 오버슈팅 났습니다. 근데 오버슈팅은 뭐예요? 오버슈팅 나니까 바로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죠.
여기 이제 살짝 이탈을 했던 부분이고 다시 올라갔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길게 보니까 이 추세를 갔는데 적어도 요 라인 이하로 들어오는 지점이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답이. 내일 뭐예요? 4만원 이하로 들어오는 위치 38,000원 요 라인 부분,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죠? 미국 시장이 2% 이상 떨어진다면 38,000원 내외, 마이너스 1% 이내 플러스다 라고 그러면 뭐예요? 요 4만원 언저리, 여기서 분할 매수 쪽으로 바라보면 된다 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KMW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얘도 뭐 엄청나게 올라온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얘 한번 대시세를 넣었었고, 그리고 나서 5G가 다 그래요. 조정을, 이 반라인을 조정을 보이다가 잘 보시면 이전 고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세를 내려고 하는 부분이고, 자, 이 종목도 기본 추세는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단기 추세는 이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가던 주식이 하향하니까, 한번 하향하니까, 잘 보세요. 이 추세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요 라인을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드렸죠. 추세대라고, 이게. 요게 추세대. 이 안이 추세대예요, 여기가. 추세가 한번 깨지면 추세대만큼 떨어져요. 이렇게. 아무나 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술적 차트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술적 차트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딱딱 들어맞진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추세대란 말이에요. 예.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얘의 궁극적인 흐름은 요 박스권이죠. 그죠? 요 박스를 조금 작게 보면 요게 박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얘는 오이솔루션은 요 63,500원 이하로 들어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1% 이내, 마이너스 1% 이내의 범위라면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매수하는 거고, 63,500원 내외에서 마이너스 2% 범위 이상이라면 뭐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응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외에도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 많죠.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길게 한번 보시면 추세 흐름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 그죠? 자, 궁극적으로 요런 범위로 갖고 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가고 있다. 왜 여기서부터 이걸 만들었냐면, 여기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실렸잖아요. 그죠? 대량 거래가 실렸던 지점, 이 저점보다는 여기 대량 거래가 실렸었던 라인 부분 근처, 요 라인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이노와이어리스의 타점. 그죠? 이게 중심축. 그러면 이노와이어리스는 어느 정도예요? 요 정도 내려오는 라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겠다. 왜? 여기냐? 요 밑이냐? 이 부분은 그 흐름 봐서인데, 얘는 그래도 수급이 좀 있으니까. 그죠? 오늘 다른 대부분의 종목은 외인 기관 다 매도인데, 요 종목은 기관의 차익 실현이 별로 안 나왔다. 그러면 밀려도 이 중심 라인 부분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수급까지 합쳐서.
그죠? 그냥 내일 봐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이 매수의 단가를 좀 낮추거나 또 오른다. 그죠? 하락을 했어도 저점을 찍고 올랐다. 라고 그러면 또 방향을 선행해야죠. 그죠?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그 중에 장에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급 상황이라든지 그죠? 프로그램 매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병행을 해야지. 그냥 5G 호재가 나면 그냥 오늘 5G 들어간 사람들 오늘 71,000원에 샀는데 63,800원에 끝났어요. 미국 시장 내일 하락을 해요. 아니, 오늘 하락을 해서 만약에 6만원 뭐 이렇게 근처 내려가요. 그러면 하루 만에 11,000원, 만원 이상 손해잖아요. 그러면 12%에서 15%가 하루에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한테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단기 매매자는 그죠? 절대 양봉 3개 이상 나는 흐름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3번째 이상 나는 흐름에서는. 왜? 요거 잠깐 먹으러 들어갔다가 뭐에 실패하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죠? 양봉 3개 아니면 하나, 둘, 양봉 3개째잖아요. 갭이. 그런 때는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건 욕심이다. 이 원칙만 지켜도 그래서 자꾸 눌림목 조정, 눌림목 조정 이 라인에 매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을 살펴야 되고 조정 보일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죠?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려올 때 거래량이 적으면 일시적으로 기간 조정이 길어서 그렇지 가격은 버티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뭐 5G 관련주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세 분석, 그죠? 거래량 분석. 이 KMW도 거래량은 많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자꾸 해야 된다. 근데 기술적 차트 볼 필요 없다? 그럼 뭘 보고 매수할 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과열인지, 얘가 내일 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21평선이나, 또, 아까 그어드린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 근처에 오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펀더멘털적 내용이나, 그죠? 그런 상황들을 함께,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야 KMW 좋으니까 5G 수혜 받으니까 난 계속 사? 언제까지 계속 살 건데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께 기본적 분석과 함께 항상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술적 분석만 보았어도 안 되고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흐름이 있다. 그죠? 그게 스케줄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장 이번 주 내일 모레 옵션 만기가 있고 미국 시장은 어떤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자꾸 고민을 해야 된다. 주식은 고민을 한다는 건 뭐냐? 예상 시나리오를 자꾸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예상 시나리오를 자꾸 생각을 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시나리오 속에서 대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단기 매매자냐 중기 매매자냐에 따라서 다소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염두에 둬야 된다. 중기 매매자도 장기 매매자도 올라갈 때만 장기 매매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늘처럼 여러분들 삼성전자 몇몇 종목으로 지수만 받치고 다른 종목 떨어지잖아요. 내일까지 떨어지면 오늘은 견딜만 하실걸요. 그래도 종목들. 근데 내일 개파락 나오죠.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고심이 깊어질 겁니다.
위에서 사신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예상 흐름을 자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해도 힘든 게 주식시장이에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